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국가 역사 정체성을 교회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선포를 합니다마는 국가 단위로 그 국가에서 정체성을 교회가 우리가 선포하는 국가 역사 정체성을 알고 있는 것, 인정하는 국가와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거는 우리가 비교하면요, 이런 차이에 대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알고 있는 국민들, 그걸 인정하는 국민들과 이걸 알지도 못하는 그런 국민들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비교하려면은 미국과 중국의 이 비교를 분명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3.1운동, 우리 역사, 국가 역사 정체성을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역사 기준은 뭐냐? 3.1운동이고 또 1445년, 43년이라는 훈민정음 반포가 있죠. 거기에 나오는 세종대왕의 표현, 백성들의 말이 중국과 달라. 우리 국가 역사성을, 우리 국가 역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분명한 하나의 표현입니다. 중국과 다르다. 이거요, 역사 전체, 우리나라 역사 전체에서 갖고 중국하고 분리한다 하는 이거는 대단히 의미 있는 거고, 이거는 획기적인 표현이에요. 그것도 대왕이, 왕이, 일국의 왕이, 그러고 그 중국의 영향이 아주 극심한 그 상황에 있는데 중국과 달라. 이조 시대의 아마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조 시대를 500년에 갈 때 이 500년을 축복한 이유가 아마 중국과 다른 정책을 펴려고 하는 이런 요소 때문에 우리는 이조 시대를 참 특별히 볼 수 있는 그거를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역사에 갑자기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는 막 중국 쪽으로 확 휘둘지만은, 우리 국가 역사에 지금까지 흐르는 내용에서 중국을 4대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4대주의에서 이조시대 전체를 4대주의, 중국을 지향하던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영향력으로 우리도 봅니다만은, 근데 이조시대 처음은 분명히요, 중국하고 선을 끌락하다. 이 요소가 있다니까. 태조가 그랬잖아요. 태조가. 유교라고 하는 이 내용, 유교를 받아들이는 이 내용 때문에 사실은 이조시대 전체의 영향이 중국을 4대주의를 한다, 4대주의. 그런 데에 태조, 정조, 그 다음에 태종,
세조죠. 태종, 태세니까 사조되는 네 번째 왕이 되는 아직도 태종이 아주 뻔연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리고 태조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때에 세조대왕이 우리 백성들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하는 이 엄청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중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 그런 게 지금 2012년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이때에 국가에서 정체성을 알고 있는 백성과 국가와 또 모르고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않는 국가와 백성,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라 하고 지금 사례를 내는데, 미국의 사례는요, 전 세계 교회가 어느 교회든지 미국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려면 바로 청교도를 이야기하네요. 청교도. 그 청교도를 이야기하는 게 1600년대로부터 나타나는 이 청교도 그 활동인데, 영국에 있던 청교도 활동하는 사람들이 미국을 건너갔다. 지금도 미국은 북동부에 있는 무슨 주가 있잖아요. 추수감사절 하는 이것부터 시작해서 매년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그 개념 자체가 청교도를 나타내는 분명한 근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이 없는데 전 세계 어디라도 없어도 지금 미국만은 청교도의 그 정신으로 미국이 유지하고 있다. 역사를요 다 아는 거예요. 전 세계 적어도 교회라 그러면요 모든 교회는 미국의 정신은 청교도라 인정을 합니다. 인식을 합니다. 그게 반해서 중국의 정신이 어디 있느냐, 중국의 역사가 어디 있느냐, 중국 국민들이 뭐를 바라보느냐, 어느 하나도 없단 말이지. 중국의 인구는 수십억을, 미국의 5배, 6배 이야기하지만은 그 백성들 한 사람 붙들고 중국을 중국되게 만드는 어떤 정신은 뭐냐? 어느 정신도 없어요. 완전히 있다 그러면은 돈이죠, 돈. 돈. 아니면은 중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중화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가 세계의 중심이다 하는 요즘 터무니없는 거짓말, 어정쩡한 변명도 아니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는 정말 필요 없는, 그것이 지금 전체 국민들 아이가 딱 지금 어떤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도 나라가 유지되는 것은 공산당이죠. 공산당. 중국 공산당이 가능하지. 중국 공산당 자체가 힘이 사라지면은 중국은 언제라도 붕괴한다. 언제라도 붕괴한다. 언제라도 붕괴한다. 미국은 계속해서 어떤 강성에서 국민들 자체가 자꾸 모이는 구심점이 자꾸 생기는 반면에 다른 그에 비하면 중국은 계속 흩어지는, 나라가 쪼개지는 그쪽이 역사가 중국 역사다. 그건 뭐냐?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갖고 국가를 강조했던 내용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네. 한 번도. 중국이라는 국가 역사 정체성은 뭐냐? 국민들 전체가 이걸 하나 바라볼 수 있는 요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거기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드디어 분열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왔다. 분열되는 이유는 중국이 적어도 한국 역사에 중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 세월호 사건에 분명히 개입했고, 태블릿 사건에서부터 연결하고, 지금 우리나라 사드 배치, 삼불 정치라고 해갖고 우리나라 역사, 지금 문재인이가 중국하고 가가지고 중국이 유리한 대로 우리나라 하지 않겠다, 3가지 하지 않겠다 하는 그 대통령 어떤 약속끼리 서로 맺었단 말이에요. 이런 대한민국의 역사에 세월호 사건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어떤 내용에 사람을 그리 죽여놨고도 꼼짝도 하지 않는 유병헌부터 시작해서 그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 분명히 중국이 개입돼가지고 태블릿 PC까지 동원시키면서
WPC에 그 들어가는 저 촛불 집회, 그 인원 동원하는 거, 중국이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국가적으로. 그리고 그 사드 할 때 우리나라 뭐 경제 지금도 LG가 그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LG 그다음에 롯데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삼성도 피해를 보고 지금 나와버리고, 우리나라 역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중국은 한 번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번에 그래서 지금도 결칠 수 있는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화웨이 사건, 우리나라 압력을 엮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지금 정권이 이게 지금 자기 정체성이 없다고, 국가 역사 정체성이 없는 행보를 하는 문재인이 아바타 뭐야 그것도 좀 내가 뭐라 그랬어? 마루타. 당시 마루타.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이 이제 조금씩 도대체 대통령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냐.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안 읽고 운명이라는 이 내용을 모르면요, 그 사람 하는 행동에 대해서요, 누구든지 이상하다는 정도는 하지만은 정체를 모릅니다. 실제로는 그건 중심이 없는 거예요. 기계에다가 사람 옷 입히는 정도밖에 안 돼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그저 시키는 대로. 주변 사람 누가 뭐든지 관계없어요. 자기한테 주어진 시키는 일에 충성하는, 인격이라고 하는 내용도 없고, 거기에는 어떤 자기 사상, 인간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이런 거는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고,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고 있다, 이래 보고 있어요. 어쩌면 사인이죠. 앞으로 그런 시대, 그런 대통령이요, 각 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이제 그런 걸 다른 나라에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시기도 되고, 2012 박근혜가 긍정적인 쪽에 인류의 모델을 하면은 이거하고 정반대의 인류의 모델,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 되면 안 된다 하는 모델로서는요,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의 마루타적인 그런 위치가 있다는 거. 지금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다. 중국이 얼마나 지금 답답하냐, 나라 자체가 쪼개지기 바로 직전에 있는 내용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낸 내용이 어저께 아랫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해요. 북한 1박 하룻밤 잤다 그러죠. 그저께 가고 어제 돌아갔다 그러는데, 이것 갖고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나라 비핵화 관계, 남북의 비핵화 관계에 대해서 미국한테 뭔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그 행동을 했다 하고 보지만은요, 그거 역사 잘못 보는 거예요. 중국이 쪼개지는 지금 그 리듬에 중국 국가 자체가 붕괴되는 그 어떤 이거 채바퀴라 하나? 그 어떤 틀에 지금 딱 들어간 거예요. 중국이 대한민국에 손을 댔다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2019년 6월 달에 홍콩 사태가 나온 거, 여기다 탁 맞춰야 된다 이거죠. 홍콩 사태 난 것은 앞으로 30년 후에 중국은 붕괴되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그런 조짐. 중국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북한을 방문했겠느냐.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끼면 북한을 방문했느냐. 바로 이게 국가에서 정체성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적어도 다른 나라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검증하고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요소란 말이죠. 대한민국도 그런 내용에서 우리나라 국가에서 정책을 이제 3.1운동을 통해서 계속 점검하는 이런 이유가 있는데, 국가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바르고, 그리고 국가 자체가 어떻게 해야 단단하고 튼튼하고 미래지향적인 행동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답답해서
정말 어쩌보면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중국의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했다. 이래 보면은 정확한 거예요.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이에요. 중국이 뭐가 답답했어? 아니 비핵화 같으면 가만 앉아갖고도 얼마든지 조정할 것 같으면 조정하고 김정은 보고 오라 마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데 왜 시진핑이가 북한을 직접 가느냐 말이죠. 그것도 갑자기 뭔가 오래전부터 뭐 계획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2019년 자체에서 중국이 앞으로 30년 후 2050년 되면 중국이 분명히 붕괴한다. 이 내용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30년 전쟁 프레임이 중국에 적용이 되고 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살펴가 봐야 됩니다. 중국의 역사 2019년 현재에서 30년 같으면은 1989년 지난번 말씀했죠. 천안문 사건입니다. 1989년 천안문 사건에서 또 30년 같으면 1959년 1949년 59년 되려면 1959년인데 이 1949년에서 59년으로 같이 봐가지고는 1949년이 바로 중국 공산당의 출범이에요. 출범. 공산당의 시작이라요. 그리고서 그것부터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중국의 그 상황이 이제 공산당이 완전히 국가를 장악하는 그것부터 중국 공산당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1949년 대한민국 1945년 이후에 그러니까 그거 이후에 또 중국이 1950년에 이 남북전쟁 북한 6.25 사변 일으키는데 중국 공산당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하고 북쪽에서 청진호 전투 겨울에 1.4 사태 이후에 청진호 사태에서 미국을 어마어마하게 미국 군사를 어마어마하게 죽인 1만 명 이상이요. 미군이 해외에 나간 전쟁에서 1만 명 이상이 한 전쟁에서 몰살한 건요. 그밖에 없어. 청진호 전쟁밖에 없어. 대한민국의 청진호 전쟁. 이 중국하고 미국하고 맞닥뜨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미국이 1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면서도 대한민국을 지켰기 때문에 중국이 철수하는 거예요. 나중에 중공군이 철수를 했다면 안 그랬으면 끝까지 남북한에 완전히 자기 나라를 만드는 그 야욕을 놓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미군이 막아줬기 때문에 결국 남북 이렇게 분단된 휴전협정이 나타나는 거죠. 1949년에서 조금 더 넘어가면은 1949년 그 39년이나 19년 되면은 대한민국의 그 3.1운동이 있고 1910년대 19년에서 10년대로 1910년대로 내려가면은 그때 바로 중국 자체 청나라가 무너지는 순원이라고 해요. 순원. 청해혁명이라 일으키는 중국의 현대를 그때부터 처음으로 일으키는 중국을 현대적으로 만드는 그전에는 청나라인데 그때부터 중국이 지금 현재 공산당이다. 시진핑이 왕이 될 수 있고 그 모택동이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주석 제도로 나오는 중국의 제도가 달라지는 그것이 바로 순원이 일으키는 청해혁명이다 됩니다. 그거 10년 단위예요. 최근의 역사 한 120년 동안 나타나는 이 역사 가운데 30년 30년 이 여간에 나타나는 이 역사가요 현재 지금 일어나는 것이 바로 2019년 현재의 홍콩 사태라 봐야 된단 말이죠. 요 프레임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더구나 중국과 다른 대한민국에 손을 댔던 1950년 여지시 폐지되고 폐했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또 사드나 이런 거 해갖고 우리나라 막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이런 한국에 영향 미치다 하면요 청일전쟁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국은 뭐 참
안 망하면 안 망할 수 없는 정도로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영향 미치고 자기들이 뭔가 해보겠다 하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영향이 가죠.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 때 신라하고 손잡고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까지 좋은데 당나라 봐봐요. 당나라가 뭔가核심을 품으니까 한국은 배척한단 말이에요. 그게 한국과 중국이 다른 분명한 위치가 있다. 대한민국 국가 역사 정체성 때문에 중국은 대한민국을 손대면은 반드시 뭔가 당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니까. 그걸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인지를 못하고 우리 국가 역사성을 모르니까 중국에서 먼저 하면 막 발발 떨고 뭔가 다른 대책 없이 그냥 막 거기에 휘둘리는, 아바타 아니면 마루타 아니면 그런 일들이 나올 수가 없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다. 왜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부딪히느냐? 중국은 국가에서 정체성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2012년 이후로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제는 선포해야 되는 지금에는요, 중국은 분단될 수밖에 없고 분리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옛날처럼 옛날 삼국지 나오는 테러 해갖고 국가가 나르든지 안 그러면 성 단위로, 중국에 있는 성 단위로 경제 어떤 자치구를요 분명히 형성해서 그 단위로 흩어져야 돼요. 마찬가지 그래 되면 티베트도 그 중에 하나, 중국과 티베트 전쟁이 아니고 티베트도 하나의 주로서, 자치주로서 인정되고 만주도 분명히 인정되는, 만주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30년은. 그러니까 30년 전에는 대한민국과 일본과 북한, 만주, 몽고 이 어떤 5개의 동북아 공존 안에서 이 형성이 분명히 된다. 그런 와중에 중국은 그거를 그렇게 분단 안 되고 보호해 주려고 그걸 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이런 행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중국은 분단될 수밖에 없다. 왜? 중국은 국가 역사 정체성이 없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분단돼야 되고, 각 성단위에 있는 오래된 역사들을 자기들 이제는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가지고 자치적인 그런 데는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거다. 그거를요, 동북아 공존안이 5개 벨트가 되어 있는 이 외곽에 있는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서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중국이 안정될 거다, 이래 봅니다. 이런 내용을 국가 역사, 세계 역사 이런 흐름을 가만히 앉아서 뉴스 하나 보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내용, 이게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가운데 서로 간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이런 시각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민족에게 그곳에 정착을 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이 내용을 통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바라보는 그 세계 인류의 다음의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데 어떻게 준비해야지 각 나라가 서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되지 않는가 이래 보는 거죠. 그런 거저 내용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타내는 현재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하는 이 내용이 이제는 나타날 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되어질 때에 언어가 국가에서 정체성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갖고 역사 이야기를 할 때 언어가 어느 나라 언어가 되어질까 우리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된단 말이죠. 제가 2050년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오늘 중국 역사를 통해서 이 한글이 2050년 되면은 한글이 어떻게 될까 하면 이것도요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돼요. 어차피 일본은 만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일본이 만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일본이 만주로 가는 조건 자체에서 어떤 내용이 있으면은 일본이 만주로 가게 될까? 일본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한글로 바뀐다면은 일본이나 한국 사람이 이게 구분이 없단 말이에요. 구분이. 그게 남북 간도 통행하는데 조금 사투리가 좀 나온다 섞인다. 옛날에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쓰던 언어가 뭔가 있는 것다 라고는 될지언정 한글을 말하는데
대한민국 옛날에 우리 일제 36년 동안 있는 동안 우리가 일본 사람들의 언어를 우리 알아요. 발음이 어떻게 안 되는지 알아요. 근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은 일본 사람들이 사실은 남한과 북한과 그리고 만주 그리고 몽골까지 연결하는데 결국에는 한 핏줄 중국하고 다른 분명한 요소가 일본에 있다. 이런 내용을 인식하는데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한글을 빼버리면 어림도 없잖아요. 이제 중국도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에 있는 여러 언어들 복잡한 자치 단위로 흩어져 버리면은 그 중국의 언어를 도대체 누가 통제하겠어요? 어느 나라 언어로 통제하겠어요? 지금도 영어로 갖고 겨우진 명령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나 분리돼 버리면요 언어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없다니까. 공산당이 지금 해주니까 다행이지 지금 그건 붕괴돼 버리면 없어요. 이걸 우리가 봐야 돼. 이걸 왜 대한민국의 한글에 약하는 이 내용이 3.1운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 한글, 여자 이 세 가지가 3.1이란 말이야. 3.1 3.1운동의 세 가지 교회가 한글이 있었으므로 여자들의 인권 자체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내용을 보겠다 하는 것이 바로 3.1운동을 우리가 국가에서 정체성의 기준 역사로 하나로 보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